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대면 부모교육 콘텐츠 자기조절 학습 및 학습 전략을 키우는 부모의 참 교육관 진행하겠습니다. 강사 소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동락석회 이연숙입니다. 읽을 독, 즐길 락, 책 서자의 거서관 쾌인데요. 거서관을 좀 모르시죠? 거서관은 중개업자라는 뜻입니다. 독, 락, 읽는 걸 즐긴다. 석회, 책을 중개한다. 책을 판매하냐고요? 아닙니다. 저는 24년 차 독서 논술 전문지도 강사이고요. 부모교육 강사입니다. 또한 브랜드 동락석회의 CEO입니다. 직업이 다양하죠? 유튜버 동락 이연숙 TV도 운영 중이고요. 쿠팡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는 한마디로 현대사회의 N잡러입니다. N잡러. 넘버할 때 N, 직업의 job, 그리고 접사 ER이 붙어서 다양한 직업을 소화해내는 현대의 2030 세대가 원하는 직업인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워딩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나요? 요즘 정치계에서 굉장히 뜨거운 핫 이슈죠. 워딩. 자기의 생각이나 주장을 어떠한 특정 단어를 선택해서 표현하는 건데요. 워딩은 파워가 있습니다. 어떤 파워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딱 정의 내리는 그 단어가 모든 생각의 깊이를 표현하는 포장지이기 때문에 워딩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이미지와 긍정적 삶의 가치관이 표현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한테 어떤 워딩을 쓰시나요? 생각 좀 하고 살아라? 글쎄요. 아이들이 멍 때리고 있을 때,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또는 문제를 풀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쉽게 하시는 말씀,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자, 그건 우리 아이들이 워딩 파워에 의해서 나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구나. 가장 기초적인 인간의 기본 능력인 생각조차 나는 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부정적 생각을 심어주십니다. 안 돼요. 상상하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될 워딩 파워입니다. 자,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릴까요? 자기조절 학습과 학습 전략을 세우는 똘똘한 우리 아이를 키우기 위한 참된 부모 교육관, 한마디로 상상하는 부모가 되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상상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 아이들이 호모 쿵푸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고 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인간. 인간은 공부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물론 관계성의 욕구나 자율성의 욕구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성취의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바로 호모 쿵푸스죠. 쿵푸 많이 들어보셨죠? 소림 무술, 무술을 중국어로 쿵푸라고 하잖아요. 공부와 쿵푸의 공통점은 뭘까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단계별 성취감을 느껴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지구력과 끈기를 가지고 성취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된 부모 교육관, 즉 상상하는 부모가 되라. 그 교육관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스스로가 호모 쿵푸스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모범을 보여서 우리 아이들을 호모 쿵푸스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파트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린 어디에서, 그리고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어딘가로, 과거, 현재, 미래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떠세요? 호모사피엔스. 인간을 학명으로 딱 얘기했을 때 우리가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죠. 20만 년 전에 출현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이 누구인가요? 조상의 첫 시작이 누구인가요? 거슬러 올라가면 20만 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390만 년 전 인간은 아프리카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 호모 네안데르탈렌스를 거쳐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왔죠. 호모 사피엔스 아시죠? 지혜로운 인간, 생각하는 인간. 그래서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라는 그 말 속에 어떤 워딩 파워가 들어가 버리죠? 인간의 가장 기본인
생각조차 너는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버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탐구하고 호기심을 갖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각하죠. 자, 또 다른 인간의 특징 한번 볼까요? 호모 파베르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한 인간의 특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뭐가 보이시나요? 각종 도구가 보이죠? 인간은 무언가를 만들기를 즐겨합니다. 어떠세요? 우리 아이들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시간만 있으면, 재료만 있으면, 아니요, 심지어는 재료가 없어도 우리 아이들은 손을 이용해 다양한 걸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뿐만 아니라 호모 파베르가 인간이에요. 자, 여러분, 현대는 메이커의 시대입니다. 메이커? 특정 브랜드를 얘기하나요?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의 메이커는 우리 누구나 메이커입니다. 여러분,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오픈 소스, 코딩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상상만 하나요?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상상한 걸 현실로 메이드합니다. 메이커의 시대예요. 상상하고 사는 부모가 되라. 상상하는 부모가 되라. 제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참된 교육관입니다. 자, 그럼 인간의 특징 또 뭐가 있을까요? 호모 루덴스입니다. 네덜란드의 역사 문화학자 하우징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는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놀이에서 시작되었다. 문화에서 놀이가 나온 게 아니라 놀이에서 문화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이의 특징이 어떤가요? 생각해 볼까요? 놀이는 어떤 특징이 있죠? 자, 첫 번째, 비생산적입니다. 놀이는 어떤 생산성을 위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자발적입니다. 싫다는 아이가 절대 놀 수 없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노는 거죠. 세 번째, 나름 규칙이 있습니다. 까다롭죠. 아이들 사이에 놀 때 한번 보세요. 작은 규칙 하나로 상당히 경쟁합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죠? 불확실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놀이에 더 몰입합니다. 무엇보다도 놀이는 공정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상상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하는 부모가 되세요. 스스로 상상하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 아이가 호모 루덴스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펼쳐주셔야지 자기 조절과 학습 전략을 갖는 호모 쿵푸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또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호모 나렌스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영문학 교수 존 닐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이야기하기. 언어를 이용해서 인간은 자기의 스토리를 설명하고 전파하고 공유합니다. 자, 디지털 시대의 호모 나렌스는 무엇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각종 영상과 SNS입니다. 인스타그램 하세요? 그 작은 사진 한 장에 뭐가 들어있죠? 스토리가 들어있습니다.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특징이죠. 호모 나렌스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생성하고 공유하고 전파합니다. 여러분, 상상하는 부모가 되세요. 아이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교육시키려고 좁은 생각으로 키우지 마시고 상상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본인의 삶과 미래, 현재를 상상하십시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다르게 보입니다. 상상하는 아이, 그리고 그 상상을 현실로 메이크할 수 있는 아이, 그게 여러분이 가지셔야 할 참된 부모 교육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현재를 한번 돌아볼까요? 네. 자, 뭐가 보이시나요? 현재의 인재, T자형 인간 보이시나요? T. 저는 T를 보면요, 올드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가 생각납니다. 1932년에 나온 이 소설은요, 디스토피아를 이야기하는 올드스 헉슬리의 조금은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그 소설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서기가 아닌 T 기원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T, 헨리 포드를 얘기하죠. 자동차의 황제 헨리 포드. 헨리 포드가 컨테이너 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대량 생산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그 소설 속에서는 T 기원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T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T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인재는 T자형 인재입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인재가 중요했을까요? I자형 인재였죠. 스펠링 I, 깊이 있게 하나로, 즉 하나의 전문 분야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하는 인재, 과거의 인재형입니다. 현재의 T자형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문 분야 하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 분야 하나를 통해서 다양하게 가지를 뻗어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의 T자형 인간입니다. 자, 그를 위해서 우리나라 교육은요, STEAM 교육을 합니다. S, 사이언스, T, 테크놀로지, E, 엔지니어링, A, 아트, M, 매트메틱스. 우리 대한민국 교육의 대부분은 이 STEAM,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는요, 기본 소양이 필요하죠. 읽기, 쓰기, 말하기, 그리고 기초 과학 지식, 컴퓨터 지식, 무엇보다도 시민 지식, 시민 의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 지식까지 기초 소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특성도 있어야 돼요. 4가지 강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소통력, 협업력 필요합니다. 상상하는 부모가 되세요. 우리 아이들이 창의 융합형 STEAM 교육을 받으면서 기본 소양을 키워나가고 또한 4가지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합니다. 이런 아이들의 성격적 특징이 어떨까요? 호기심입니다. 강한 호기심을 갖고 있고요. 그 호기심을 추진해내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구력이 있어요.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흥미를 느낀다고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흥미가 얼마나 지구력을 가지고 끌고 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또한 적응력이에요. 시대를 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기술과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일어나는 게 현대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적응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적 의식도 함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T자형 인간을 키워내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죠. 그러면 집에서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죠? 참된 부모 교육관을 가지셔야죠. 부모님부터 상상하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좀 더 알아볼까요? 자, 미래학자 레이먼드 커즈와일,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너무 유명하신 구글의 기술 개발 이사였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45년이면 나노기술, 공학기술,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수명을 연장하고 AI가 인공지능을 가진 AI가 등장해서 사람의 삶을 확장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미래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상상하며 만들고 실험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좀 더 넓은 상상력을 가지셔야 돼요. 또한 작가 말콤 그레이드웰은요, 티핑 포인트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특정 지점이 되면 갑자기 확 뒤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기술의 한 국면, 과학의 이론적 한 발견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티핑 포인트처럼 넘겨버립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런 발빠른 시대에 발빠른 적응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쫙 보이시나요? 똑같은 병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아웃라이어입니다. 사실 아웃라이어는요, 통계학상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설문조사를 해서 그래프로 만듭니다. 점이 다다다닥 찍히는데 거의 대부분 표준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찍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작가 말콤 그레이드웰은요, 이런 아웃라이어적인 생각을 가진 특이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 특이한 아웃라이어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은 각자의 다른 가정 환경, 다른 형제 자매의 구성, 다른 경험을 통해서 아주 독특한 아웃라이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학을 발견할 거고요. 기술을 발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구축해서 인간의 삶을 확대시킬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멋진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하는 부모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미래로 가볼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자, 여러분 각종 시계가 놓여 있죠?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이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사용하는 개념 바로 시간이죠. 지구상에 있는 어떤 생명체도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인간만이죠. 시간은 쪼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개념화한 인간의 개념이 시간에 대해서 상상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과거 결정이 났죠. 현재 주어졌습니다. 미래는 어떨까요? 인간이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미래, 바로 미래의 시간입니다. 상상하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세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시간을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상상하는 부모가 되세요. 저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스트 휴먼, 휴먼 트랜스. 호세 코르데이로 베네수엘라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은요, 인간의 미래는 진화의 관점으로 새롭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화, 찰스 다윈이죠. 생물학적 진화가 아닌 이젠 기술적 진화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진화는 기본적으로 생명체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신체, 삶의 모습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조금 더 다릅니다. 우리는 기술로 우리 스스로를 진화시킵니다. 환경이 바뀌면 신체를 변화시키는 생물학적 진화가 아닙니다. 시력이 나쁘세요? 안경을 착용하시고 시력을 보완합니다.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불편한 다리를 보완합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 상상할 수 있는 포스트 휴먼, 휴먼 트랜스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자신의 진화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적 진화의 시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까운 일본에서는 중증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십니다. 집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이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하실까요? 예, 그분들은 집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로봇을 조종합니다. 그분들 몸을 대신해서 주문을 받고 커피를 배달하고 결제를 하는 건 로봇입니다.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냐고요? 예, 서울에서 부산만큼 거리 떨어진 장애인이 집에서 커피숍 로봇을 조종해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시작된 앞으로 여러분이 상상해야 되는 포스트 휴먼, 휴먼 트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조절하고 주도하는 자기주도 학습자가 되고 학습 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참 부모 교육관, 상상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카이스트 뇌과학자 김대식 교수님은 미래에 존재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3가지 직업군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미래를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우리 아이들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김대식 교수님이 얘기한 첫 번째, 사회에 중요한 판단을 하는 직업인들은 존재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CEO, 판사, 정치가. 사실 빅데이터를 가진 AI가 이런 직업군을 대체하지 못할까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미래 사회에도 이런 직업군들은 남을까요? 인간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AI의 판단을 받는다? AI가 지배한다? 인간의 감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중요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직업군은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심리, 감성과 연결된 직업인들 존재하겠죠. 인공지능에는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이 있는데요. 강한 인공지능, 글쎄요. 개발이 되려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상당히 멀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으로는 복잡한 인간의 감정을 절대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만 내죠. 무엇보다도
인간은 같은 인간한테 공감받고 감수성을 터치받을 때 가장 편안하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인간의 심리, 감성, 연결된 직업군 역시 존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김대숙 교수님이 얘기하신 세 번째는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인들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직업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직업이 미래에도 남아있을까 남아있지 않을까 그걸 누가 결정하죠?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문제의식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직업을 발달시킨다면 그 직업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흥미가 없고 호기심도 없고 그저 주어지는 대로 단순한 일을 하신다면 어떠한 직업군도 살아남을 수 없겠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앞에 펼쳐진 미래의 시간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고 상상은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상상하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극단적인가요? 아닙니다. 항상 다음 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 단계를 이루고 나면 그 다음 목표를 정합니다. 과하지 않고 할 수 있으면서 도전적인 목표.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또 이루어지면 또다시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꿈꿉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그 다음 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과 학습 전략을 가지고 공부하는 자기주도형 아이를 키우기 위한 참 부모 교육관, 상상하는 부모가 되라. 지금까지 동락석혜 이현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